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 12구 참사 유족분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분은 희생자 고 임종원 씨의 아버님 이믹철 씨입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버님? 12구 이후에 일상이 많이 무너졌죠. 예, 음, 집사람하고 저는 일을 그만뒀고, 아, 마포에서 한 20년 이상 살던 집도 이사해서 작은 아들과 손녀들이 있는 용인으로 이사 갔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음, 손녀딸들을 돌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고인이 결혼을 하셨다면서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아버님도 아버님이시고, 근데 며느님도 아마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떤 예. 상태라고 좀 봐야 될까요? 며느리도 충격이 심해서 음, 한동안 직장도 못 나갔지만, 네,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하고는 자주 유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그러면 그 아이들도 있었나요? 아이들은 없었어요. 아이들은 없었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아버님께서 저희 제작진과의 사전 통화에서 이 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관심 받는 걸 좋아하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뜻이에요, 이 말씀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음, 그냥 뭐, 다른 애들이랑 같이 뭐, 칭찬받기 좋아하고, 음, 호기심도 많고, 음, 뭐, 남들 눈에 띄려고, 음, 뭐 행동과 표정 같은 것도 이런 다양하게 그냥 했어요. 그냥, 음. 학교 다닐 때 종교회장도 했었다면서요? 예.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도 하고, 예, 또 대학도 다닐 때는 방송반 활동도 하고 음, 학훈단도 하고 음. 또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아, 성인 돼서는 뭐 락 페스티벌 뭐 디제잉 뭐 많이 쫓아다니더라고요. 와인 야, 동호회도 하고 정말 네, 활동적이었네요. 예. 배낭여행도 아주 많이 가고 어, 직장 생활도 아주 바쁜데 음. 적극적으로 아주 활동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그날 이태원은 어떻게 가게 되는지 혹시 좀 그 들으셨어요? 그날은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예. 지방에서 사촌 여동생이 최근에 이제 서울에 취업이 돼가지고 왔어요. 음. 그 며느리하고 이제 사촌 여동생하고 우리 아들하고 셋이서 예. 이태원을 구경시켜준다고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촌 여동생 이태원 구경시켜 준다고. 예, 예. 아이고 참. 그럼 그 여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예. 저희 며느리하고 여동생은 그 겁이 많아서 여자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벽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다행히 살았어요. 아이고. 애들은. 예. 잘못하면 아주 그냥 같이 그냥 다 참사를 당할 뻔했죠. 그랬구나. 저희가 이제 그 유족분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장례식 과정이 참 힘들었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희도 뭐 그 장례식 때 처음에 이제 오후 1시 넘어서 음. 강동 성심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도착해 보니까 희생자가 3명이 한 병원에 있더라고요. 음. 어떻게 이제 하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경찰도 나와 있었고 뭐 음. 공무원도 나와 있었어요. 음. 근데 각자 알아서 하는 거라고 음. 그럼 병원하고 상의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 여기서 하시든 3일장을 하시든 5일장을 하시든 뭐 연고지로 뭐 다시 옮기셔도 되고 그래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사망하면은 음. 뭐 합동장례식 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다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잘 이해는 가지 않았어요. 예. 근데 뭐 저희 이제 그 작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아들이 그 냉동고에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 추운 데 있는데 빨리 그냥 이거 장례식 치렀으면 좋겠다 여기서. 예. 그래서 그냥 저희 서둘러서 그래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합동 장례식을 요구하고 전체 모여서 진상 규명과 사과 이런 거 없으면은 저희 장례식을
코트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이런데 너무나 어리숙했던 것 같아요. 좀 후회가 남으시는군요. 그렇게 예, 서둘러 정부에서도 음. 예, 지금 생각하면 정부에서 그런 걸 또 노렸는 것도 같아요. 또. 그렇게 아유, 보시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일찍 다른 유가족들 모임에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뭐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 너무 큰 사고를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하는 게 좀 이상했어요. 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응? 다른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어떤 처진가 이게 네. 좀 궁금해서 그냥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때 저희가 이제 쭉 인터뷰를 하다 보면 다른 유가족들 연락처를 알고 싶어도 참 알 길이 없고 당국은 안 알려주고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연락처 이런 것들은 좀 입수를 해서 연락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민주당사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우연히 갔어요. 그한 7, 8명 정도의 그 유족들만 왔었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유족들이 궁금해가지고 갔더니 자기들도 그냥 이런 걸 알고 왔다. 그러면서 우리끼리라도 한번 연락을 하고 네. 앞으로 서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좀 연락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모임이 있었고 네, 네, 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도 있었고 그런데도 이렇게 처음 유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갔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번 참사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저는 그래요. 이게 참 너무 꿈 같은 그런 바람이지만 이태원 참사는 참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세계적인 이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 선진국보다도 모범적으로 그럼요. 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렇게 극복했고 그 종식을 축하하는 첫 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런 후진적인 정부 대처로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온 국민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잖아요. 네네. 그 후에 졸속 대책들은 말할 것도 없고 후진적이에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 못 미친다고 봐요. 이태원 참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지만 많은 전 세계인들도 희생을 당했잖아요. 네네. 따라서 이건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라도 180도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바꿔가지고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그런 이 참사 대응 선례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유족들이 대통령 좀 이제 면담 요청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거는?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사과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책임만 다했다고 회피하는 일본 정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나서 꼭 그 말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드님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세요, 아버님. 정원아, 우리 아들이라서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너무 미안해. 이상입니다. 그러게요. 아버님 힘내시고요. 예.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네, 12구 참사에서 희생된 고 임종원 씨의 아버님 이믹철 씨와 함께했습니다.